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세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 밤 12시죠. 내일부터 2단계로 격상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되고요.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음식점도 밤 9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되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또다시 예상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확산세가 꺾이길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 1부는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는 안전은 생명 시간인데요. 연평균 산재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무려 2,400여 명, 하루 평균 6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신지영 교수의 슬기로운 언어생활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할 언어 습관,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는 안전은 생명 시간입니다.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지난 5월 시민단체가 모여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식을 하면서 나온 말인데요. 연평균 산재사고 등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2,400여 명, 이를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7명 정도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난해만 해도 일터에 나갔던 우리 동료 가족들 중 2,020명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터가 재난의 현장이 된 건데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터, 우리가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걸까요?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 함께 해주실 분 모셔보죠. 한국안전학회장이신 김두현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날이 많이 추운데 라디오까지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 아니, 날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본격적인 좀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안전사고가 겨울에 더 많이 발생합니까? 네,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겨울에 되면 아무래도 긴장을 좀 하게 되면서 예. 또 날씨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 겨울에 아무래도 더 많이 발생한다. 네, 그렇습니다. 안전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안전공학과가 어떤 그 전공입니까? 네, 안전공학과에 대한 홍보 기회도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 안전공학과가 이제 국내 대학에 1984년에 이렇게 이제 최초로 설립이 됐고, 예. 그러고 보니 지금 한 37년 정도 이렇게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공학과는 이 안전 전문 인력을 배출을 하는데, 공학 전반에 대한 기본 이론, 그리고 이제 실무로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면서 위험성 평가, 그리고 위험 예지 훈련, 또 작업 안전 분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위험 요소, 즉 예. 우리가 불안전 상태, 불안전 행동, 이것들을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키워주는 그런 예. 학과입니다. 이왕 제가 홍보 기회를 드렸으니까 조금 더 좀 추가를 해드리자면 네. 최근에 자연재해 또 인재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점점 중요한 학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사회가 아무래도 이 소득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안전에 대한 그렇죠. 그 강조를 많이 하고 예. 요구가 이제 많이 높아가니 이 안전공학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공학 출신들이 예. 현장에 나가서 할 일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안전공학과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또 한국안전학회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신데 연구자 입장에서 또 현장에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안전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예, 그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그 현장마다 그리고 이제 지역마다 이 안전의 이 수준에 좀 편차가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다르고 또 이제 소규모 기업 다르고 또 공공기관하고 다르고 이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안전 수준하게 되면 이 안전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인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안전 수준을 결정을 하는 건데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도의 수준에서는 이미 그 안전에 대한 가치 인식이 높아져 있고 그리고 또 행동에 대한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고가 이제 나기는 납니다만은 사고 날 때마다 이게 이제 일선에서 안전 불감증 운운할 정도로 그런 수준은 이미 아닙니다. 그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렇게 이제 사고가 자꾸 반복되는 것은 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위험 요소에 대한 좀 무지라든가
그 위험에 대한 좀 의식의 이렇게 뭐 회피 그리고 안전 기술에 대한 개발 기회 부족 이런 것들이 아마 좀 맞물려 있지 않나 싶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안전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한국안전학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뭐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설비에 대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우리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예. 앞으로도 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런 재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안전인식이 그래도 많이 나아졌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이 길을 다니다 보면 건설 현장이나 또 저희 지금 있는 건물도 그렇고요. 안전 관련된 표지판이나 안내문 등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노동자들의 안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고 자,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해 요구하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런 보이는 부분까지 좀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안전의식이 좀 높아졌다고 하는 게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그 길을 다니면서 그런 걸 보셨네요. 예. 저도 이렇게 이제 길을 다니다 이렇게 보면은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사 현장을 이렇게 이제 지나갈 때 보면 뭐 사람들하고 차량하고 사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신호수를 배치해 준다든지 혹은 아니면은 뭐 흙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그 차에 대해서 세차 이런 설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미 잘 갖추어져 있을 정도로 안전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과 수준이 이렇게 좀 높아져 있습니다. 당연히 안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수준이 높아가면은 안전에 대한 그 요구나 이런 욕구가 그 사람들 사이에 증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전에 대한 그 인식이 자꾸만 높아지고 그리고 이런 요구가 높아지는 게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하나의 현상이고 결국 이게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미 그 현장에서도 이런 그 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고 사망률 이런 걸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이미 많이 감소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올 금년 1월에 이제 고용노동부가 통계를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 걸 보게 되면은 그 사망자가 한 855명으로 이렇게 이제 줄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요 수치가 지금 통계를 시작한 1999년 이래 최초로 이게 800명대로 이렇게 이제 진입을 했다. 그런 데서 이제 굉장히 의의가 있는 이런 수치들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망자에 대해서 이제 만 배를 곱해서 계산해 보는 사망 만인율 이걸 볼 때도 0.51 퍼밀리아드에서 0.45 퍼밀리아드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여튼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도 굉장히 의의가 있는 그런 수치들인데 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아직은 그 수치가 약간 높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자, 인식이 변하고는 있지만 한참 멀었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많은데요. 올해만 해도 일터에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가장 많은 사망 사고가 일어난다는 건설 현장 떨어짐 추락 사고만 해도 뭐 올해 4월에 부산에서 또 있었고요. 서울에서도 체육관 증축 공사 현장에서 8m 높이에서 추락하는 또 사건이 있었고 사망을 했고요. 5월에 김포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 6월에도 서울에서 유리창에 실리콘 작업하던 중 사망한 사례도 있었고 이번 달에도 공주실 리모델링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스 속에 나오는 먼 이야기로 느껴질 수가 있지만 오늘 아침 출근길에 지나쳐오던 사거리 공사 현장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일터가 그 현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고는 늘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람이든 설비든 사고를 향해서 우리가 꾸준히 달려간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는 언제든지 내 주변에서 내 앞에서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제 가야 됩니다. 다만 이제 뭐 유지 보수라든지 내가 의식의 전환 이런 걸 통해서 사고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고장으로 가든지 혹은 아니면은 고장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만 우리가 해준다면은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사고는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99개를 잘 정비를 했는데 한 개 정도 정비를 못하고 그냥 지나치다 보면은 사고가 꼭 한 개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건드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사고에는 모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조 신호, 전조 증상을 어떻게 챙겨보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현재에서는 사고를 사람들이 뭐 단순하게 재수나 운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고는 재수나 운도 아니고 사고의 뒷면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위험 요소 그리고 전조 신호를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보는가가 예. 사고 예방의 핵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전조 신호. 모든 사고는 예방 가능하다. 예.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사고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전조 증상, 전조 신호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전조 증상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예. 우리가 그 정상적일 때의 나타나는 뭐 냄새라든지 소리라든지 혹은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고가 나기 전에는 예. 뭐 소리가 좀 더 커진다든지 냄새가 좀 난다든지 뭐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다는 얘기들입니다. 예. 그런 변화를 일상 상태에서의 즉 일상 생활에서의 상황하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약간 변해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예. 비교를 통해서 그런 걸 발굴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죠. 알겠습니다. 전조 증상에 신경을 써서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자, 반복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반복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 일상생활에서 내가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그 사고에서 원인이 뭔가에 대한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동종 사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먼저 찾아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PDCA 사이클이라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PDC요? 이 PDCA. 그러니까 PDCA. 계획하고 예. 행동하고 체크하고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액션을 피드백을 통해서 액션을 취해주고 하는 예. 이런 개념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동종사고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사람들의 마음가짐, 사람들의 자세 예. 그리고 그 분위기를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산업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보게 되면은 예. 이게 이제 건설업 쪽하고 제조업 쪽하고 조금 달리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건설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추락, 예. 부딪힘 이런 유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제조업 같은 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이런 이제 끼임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추락이나 그 뭐 끼임 이런 사고들이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래형의 사고들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나타나고 있는 이런 사고들인데 이런 사고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막아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하신 동종사고가 자꾸 반복이 되는 건데 예. 이런 그 산업 현장에 있어가지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동종사고를 혹은 유사사고를 어떻게 줄이냐가 이제 가장 관건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도입이 되면은 또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 이제 발생을 할 건데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재래형 사고에 대해서 근절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험 요인을 어떻게 발굴할 거냐 또는 뭐 사각지대가 없이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거냐 예. 혹은 ICT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또 보안 조치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아마 동종사고 예방 혹은 아니면은 이런 재래형의 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3941번님께서는 근로자의 안전인식도 중요합니다. 조그마한 주택 현장, 도로 포장 현장, 차선 도로 현장 등 일반 현장에서는 안전모나 안전화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무척 많습니다. 이것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나오신다고 하셔서 제 친구가 그 건설사의 안전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네. 현장에서는 어떠냐. 네. 안전모나 안전화 착용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네. 많이 싸운대요, 현장에서. 네. 제 친구는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약간 그걸 불편해 하시고 네. 그것 때문에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이 안전모하고 안전화 같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안전을 확보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이제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안전모나 안전화의 착용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많은 근로자들이 그 중요성을 알고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 혹여 이래 보면은 안전모가 특히 이렇게 뭐 여름철이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을 때는 이게 이제 착용이 불편합니다. 예. 불편해서 좀 그거를 이제 순간순간 벗는다거나 이렇게 이제 기피하는 그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안전모를 강제적으로 자꾸만 착용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가능하면 또 이 안전모가 기능은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 착용하기 쉬운 형태로 예.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서 이렇게 그런 쪽으로 또 개발을 해준다면 좋은 방안이 되는데 물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안전모나 안전화의 착용은 우리가 산업의 현장에서 안전을 지켜주는데 가장 기본입니다. 예. 그거는 100% 착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추후의 안전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일터에서의 사고와 함께 우리 국민들을 충격과 시리에 빠지게 만든 사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뭐 세월호 사고 등을 겪으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꾸준히 들려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 세월호 이야기하면은 뭐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예. 그리고 이 세월호 사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안전을 보는 시각이 많이 좀 달라지기는 달라졌습니다. 저도 이제 안전 분야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한 30년째 이렇게 안전의 중요성, 안전의 가치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동안에는 많이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참사를 당하기 전에 우리가 안전에서 좀 더 깊이 생각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요. 그 현재 그 안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인 방법으로 안전을 확보를 하자 이런 얘기는 많이 되어 있고요. 예. 이미 보면은 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도하고 있는 뭐 코사 18001 혹은 아니면은 뭐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ISO 45001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강력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뭐 현장에서는 이게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적용이 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현장에서 얼마나 그게 녹아 들어가 가지고 모든 근로자들이 그 속에서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분위기, 즉 현장의 안전 문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전 문화를 바꾸고 형성하는 것은 이런 시스템뿐 아니라 그걸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현장의 사람들의 문제고 예. 그래서 이제 이 현장의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시스템에 녹여 가지고 안전하게 끌고 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 규제나 이런 뭐 어떤 뭐 이런 그런 것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즉 근로자들의 마음을 혹은 그 구성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요새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율안전의 개념도 넘어서 가지고 감성안전이라 이런 용어도 표현을 하는데 예. 그게 결국은 안전은 사람의 문제라서 사람을 통하지 않고 사람을 좀 더 부드럽게 대한 그런 안전을 하지 않고는 확보할 수가 없기에 우리가 요즘은 사람을 많이 보는 그런 안전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결국엔 사람이 중요하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워낙 잘 해주셔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안전학회장이신 김두현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오늘은 경기도 소식 준비했는데요. 자, 경기도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서민정 경기도 지역화폐 팀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팀장이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소상공인과 지역화폐 팀장 서민정입니다. 예. 자, 경기도에서 특별한 경제 방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정책입니까? 네, 경기도만의 경제 방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짐작하고 경제 위기에 특히 더 어려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소비지원금은 지역화폐 충전 시에 지급되는 기존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골목상권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소멸성 지역화폐를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예. 자, 경기도 소비지원금의 경제 방역 효과 어느 정도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경기도 소비지원금은 단기간에 빠른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예. 소비지원금을 도입한 2달 동안 지역화폐 신규 가입자가 45만 9천 명이 증가하였으면서 6,598억 원의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에서 유통되었습니다. 예. 이는 소비지원금 지급 이전인 2020년 8월까지 월 평균 유통액
1,406억 원 대비 약 2.3배가 증가한 실적입니다. 이게 골목 상권으로 돈이 돌고 있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2배 이상의 금액이 골목 상권에서 유통이 됐고요. 자, 그럼 소비지원금 어떤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소비지원금은 지역화폐를 20만 원 이상 사용한 이용자에게 기존 인센티브 2만 원과 함께 소비지원금 3만 원, 최대 5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한 지역화폐를 처음으로 충전하는 이른바 생애 최초 충전자에게는 11월 12일 이후 1회 20만 원 이상 충전하는 경우에 한해 지역화폐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5만 원의 혜택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소비지원금 지원 조건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더 많은 도민들이 소비지원금을 사용하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난 11월 12일부터 소비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 사용 기간을 당초 11월 17일에서 12월 17일로 한 달 연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화폐를 처음 구매하는 분들, 생애 최초 충전자에게는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충전 즉시 소비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확대하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공간 이동이 많은 경기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실적 합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당초에는 한 명이 한 개 카드 사용 실적만 적용하던 것을 한 명이 여러 장에 사용한 경우에도 하나의 실적으로 합산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예, 실제 한 명이 여러 장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군요. 자, 그러면 실적 합산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경기지역화폐는 다양한 31개 시군의 특성을 발행한 골목 상권에 적합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서 광역지역화폐가 아니라 31개 시군에서 각각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 주거지와 직장이 다르거나 인접지역으로 이동이 많은 분들께서는 하나의 카드가 아니라 2개 이상의 카드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실적 합산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확대 전에는 본인 명의의 수원지역화폐 한 개로 20만 원 이상을 사용을 해야 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셨으나 예. 이 실적 합산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본인 명의의 수원지역화폐, 용인지역화폐로 각각 10만 원 이상을 사용해서 합산 금액이 20만 원이 넘으면 소비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예. 다만 경기도에는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시흥, 성남, 김포의 경우에는 별도로 합산이 적용이 되고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시흥, 성남과는 합산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도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민정 경기도 지역화폐 팀장이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8.7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추웠습니다. 강원도 향로봉과 전북 덕유봉 기온은 영하 8.7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파주 영하 4.8도, 서울 영하 1.5도 등 중부와 경북 일부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자, 11월 강추위라는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지만요. 전국 대부분 지방 기온이 어제보다 10도 낮아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게 느껴졌죠. 이번 추위는 이번 주 목요일쯤 풀렸다가 주말에 다시 영하권의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네, 두 번째 숫자 다시 2입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시 내려집니다. 밤 9시 이후에는 노래방과 헬스장, 당구장이 영업을 중단하고요. 음식점을 실내 취식 대신 배달 포장만 가능한데요. 며칠째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크게 늘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영업이 제한되는 업장들 벌써부터 한숨이 나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죠? 3차 대유행이 이전과는 다를 거다. 이런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이번 고비도 넘겨보시죠. 세 번째 숫자는 5입니다. 2대2 팽팽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죠.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얘기입니다. 자, 지난 주말 토요일 NC가 다시 승기를 잡으면서 오늘 저녁입니다. 두산과 NC가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두산에서는 에이스 플렉센이, NC에서는 구창모가 선발 투수로 나서는데요. 이 투수 지난 2차전에서도 맞대결을 펼친 바 있죠. 2차전에선 두산의 플렉센이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오늘 5차전에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11시에 만나는 슬기로운 백과사전 준비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엔 라이프 백과사전 펼쳐봅니다. 자, 샵 내가 쓰지 않는 말들, 정의당의 장혜영 국회의원이 만든 SNS 해시태그인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글을 쓸 때 등등 과거에는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쓰지 않는 단어나 표현에 관해 사용하지 않게 된 이유 등 짧은 글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려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미 바꿔 사용 중인 표현을 원래대로 돌려놓자 최근 언론에서 바이든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표현하면서 올바른 변화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돌려놓자 이런 주장이 들려오는데요. 어떻게 다른 건지 우리는 이런 변화에 대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 생활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네, 그렇죠? 많이 추워졌어요. 예, 교수님은 여름과 겨울 중에 어떤 계절 더 좋아하세요? 저는 여름이 더 좋습니다. 아, 겨울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추운 건 너무 힘들어요. 자, 날이 점점 추워졌고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도 어제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은 여전히 진행형인데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선인과 당선자 네. 같은 말 아닙니까? 형진 씨 뉴스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그렇죠? 예. 그 뉴스 많이 하시니까 좀 아실 텐데 막 뉴스 읽으면서 최근에 바이든 다음에 어떤 말을 많이 하셨어요? 당선인, 당선자. 당선인이란 표현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옛날에도 좀 뉴스 하셨었잖아요. 그죠? 예. 어땠어요? 그때는? 당선자? 그랬나요? 예. 왜 갑자기 당선자가 당선인으로 바뀌었을까요? 이거 바뀐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아까 예. 해시태그 얘기하셨는데 예. 내가 더 이상 쓰지 않는 말 이거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안 썼으면 좋겠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예. 당선인, 당선자는 왜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당선자에서 당선인으로 이렇게 변화를 어느 순간 했는데 최근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압도적으로 당선인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렇죠. 뉴스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어른이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예. 네. 어떻게 여러분들은 바이든을 지금 현재 예. 당선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당선자라고 하시는지, 왜 당선자라고 하시는지, 혹은 왜 당선인이라고 하시는지, 예.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번 어른이들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궁금합니다. 네네. 자, 지금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 당선인으로 표현하시는지 당선자라고 표현하시는지 자, 그리고 그 이유를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으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당선자, 당선인 어차피 사람인. 네. 놈자. 네, 놈자는 그러면 놈인가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사람이죠. 예.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놈자 그러면서 엄찔하셨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제가 그랬네요. 네, 그럼 자자 들어가는 단어 뭐 있어요? 자로 끝나는 거. 이전에 네. 그 장애 자 있었죠? 현재는 지금 장애인으로 장애인이 됐죠? 통용을 하는데. 자, 그렇지만 네. 이 YTN의 많은 직종 중에 한 그룹이 있죠. 예. 굉장히 방송국에 많이 계시는 분. 누구죠? 자로 끝나는데. 기자인가요? 그렇죠. 네. 그럼 기자는 왜 바꿔달라고 안 하죠? 기인이 되나요, 그럼? 자, 그럼 자자로 끝나는 거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공부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학자. 네, 그럼 저는요. 자, 점점 과학하는 미궁 사람,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과학하는 과학자. 사람, 과학자, 그렇죠. 네. 자자로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사람을 의미하는 예. 한자어 전미사가 4가지가 있어요. 예. 그것들을 오늘 한번 주로 쓰는 게 이제 4가지인데 물론 그거 이외에도 있습니다만 예. 자가 있고요. 모모자. 그다음에 모모가가 있죠. 탐험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인이 있죠. 예. 네. 그다음에 사가 있어요. 그렇죠? 박사 뭐 이런 그렇죠. 거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사도 있고 예. 뭐 스승을 의미하는 사자도 있고요. 예. 그렇죠? 변호사 같은 것도 있고요. 예. 박사 변호사는 선비사자고 이따 얘기를 하겠는데 예. 약간 또 사자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부터 한번 볼게요. 예. 자를 보면은 과학자, 철학자, 언어학자,
문학자, 사학자, 뭐 고고학자, 교육자 막 이럴 때 자 붙이죠. 많죠. 예. 굉장히 많죠. 이런 자도 있고 노동자, 근로자, 참석자, 요새 확진자, 뭐 그다음에 환자, 그다음에 기술자, 연기자, 복균자 뭐 이런 자자도 있죠. 예. 두 그룹이 조금 다르죠. 예, 예. 그렇죠? 그렇지만 다 자를 가지고 있죠. 또 기회주의자, 권위주의자, 뭐 관료주의자, 뭐 실용주의자, 운명론자 이럴 때도 자가 붙어요. 예, 예. 약간의 결이 다른 세 개의 그룹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룹을 보면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 이럴 때 자자를 붙이고 이럴 때는 약간 존칭같이 붙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그룹은 어떤 특정한 일을 하거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이럴 때 자자를 붙이고 그거는 존칭은 아니지만 그냥 아무 그런 뭐 비칭도 아니고 존칭도 아니고 그냥 확진자 같은 그런 예, 것들이죠. 다 뭐 환자라든지 노동자, 근로자 예. 다 마찬가지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어떤 사상이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자로 불러요. 예. 그래서 아까 기회주의자, 권위주의자 이런 식으로요. 예, 예. 어떤 그룹에도 다 비칭은 없어요, 자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냥 사실은 우리가 색임을 할 때, 한자 색임을 할 때 사람, 인, 그러고 놈,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놈이 마치 이제 비칭처럼 지금은 비칭으로 사용되니까요. 아, 좀 낮게 보는 듯하다. 그렇죠.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거든요. 예, 예. 근데 한자 색임이라는 건 옛날에 만들어진 거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사물을 의미할 때도 있었고 놈이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할 때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바꿔야 할 건 무슨 자를 무슨 인이나 다른 걸로 바꿀 것이 아니라 놈자를 사람자로 색임을 바꾸면 되거든요. 예, 예. 아, 네. 놈자를 사람자자로. 그렇죠. 사실은 예. 사람이니까요. 지금의 의미로는. 예, 예. 단어라는 건 의미가 역사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놈이 비칭이 아니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을 얘기했다면 예. 지금은 일반적인 사람에다가 논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놈이 지금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자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번에는 인을 볼까요? 예. 아까 이제 네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가부터 가볼게요. 가. 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 되게 많이 붙어요. 건축가, 안무가, 사업가, 원예가, 작곡가처럼요. 그렇네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그 분야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예, 예. 그 분야에 약간 일가를 이루는 사람. 그럴 때 이제 가짜가 붙죠. 또 두 번째 그룹은 문장가, 탐험가, 웅변가, 실무가, 전략가, 사교가, 활동가처럼 이것도 역시 한 분야의 능력이 탁월한 사람. 예, 예. 이 가짜는 그러니까 대체로 다 좋은 데 써요. 아, 예, 좋은 그렇군요. 그 예. 일가를 이룬 사람들의 좋은 데 쓰죠. 예. 그다음에 이제 특성이나 경향을 지닌 사람들에게도 쓸 때도 약간 좋은 말로 써요. 예언가, 명망가, 낙천가, 애처가, 뭐 독서가, 애주가, 뭐 공상가처럼 예, 예.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비칭은 아니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가를 쓰고 있고요. 탐험가, 야심가, 음모가도 마찬가지죠. 예. 인 같은 경우를 이제 다음에 보면 한 분야에 종사하면서 그것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를 때 이제 인을 쓰는데 광고인,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학인, 뭐 법조인, 신문인, 의료인, 방송인 이럴 때 이제 인을 쓰잖아요. 예, 예. 이 인은 그러니까 자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약간 결이 다른 게 뭐냐면 인을 쓰면 더 총칭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 그렇네요. 네, 그 예. 집단을 이루는 그런 이렇게 느낌이죠. 포괄적인 넓은 의미 같습니다. 네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를 보면 그 수가 좀 적어요. 이 사는 뭐냐면 스승사자예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스승과 관련되는 거 교사, 의사, 도사 같은 거 아. 도인들을 도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럴 때 쓰고요. 그다음에 직업이면서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이 사자를 씁니다. 예, 예. 재단사, 분장사, 미용사, 간호사, 영양사, 뭐 사진사, 이발사 이렇게요. 이럴 때는 스승사자를 써요. 예. 그런데 사자는 또 스승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선비사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 이럴 때 선비사자 써요. 아. 근데 또 사자가 또 있어요. 예. 일사자를 쓰는 그룹들이 있는데 예. 판검사가 그래요. 판사 검사는 일사자를 써요. 예. 스승사자도 아니고 선비사자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 그랬을 때 사는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아, 여태까지. 그렇군요. 네네. 예. 와, 이렇게 참 많은 것으로
불리니까 그렇죠. 오늘 처음 그렇죠? 정리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예. 우리 어른이들 뭐 문자를 한번 받아볼까요? 예. 네네. 일단은 네. 지금까지 온 거를 좀 말씀을 네네네. 드리면 네. 3352번님께서는 저는 당선인이라고 해요. 자는 왠지 네. 낮게 보는 듯 해서요. 근데 이런 예를 좀 듣고 있으니까 아리송해진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우리 집 에어컨이 얼마나 따뜻한데 님께서는 저는 네. 그냥 바이든이라고 합니다. 네, 좋은 입장이네요. 네. 예, 예. 어우, 정말 대단한 어른이시네요. 예. 우리 역시 청취자들은 대단하신 분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일단은 네. 문자는 여기까지 받아보고 네네. 다른 문자 좀 주제를 받아볼게요. 네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단어 또 명칭처럼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게 썼는데 네. 지금은 안 쓰는 명칭, 호칭, 표현, 단어 혹시 네. 어떤 게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어가 볼까요? 예, 말씀해 당선자, 주시죠. 당선인 궁금하시죠? 예. 네, 이게 사실은 당선자는 개별적인 사람을 아까 의미한다 그랬고 비칭이 없어요. 예. 사실은 비칭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색임이 좀 비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과학자들이 막 나를 왜 잘하고 부르냐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당선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사실은 또 헌법에도 사실은 헌법 67조하고 68조에 예. 대통령 당선자라고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게 이명박 대통령 맞아요. 인수위원회 때요. 예. 200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언론에다가 당선자라고 부르지 말고 당선인으로 불러달라. 예. 이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당선인을 그대로 받아 적기 시작했는데 그렇군요. 사실은 이거는 사실 옳지 않은 거죠. 굉장히 보면은 네. 권위주의적인 의식이 좀 굉장히 강하게 강했죠. 묻어 있지 않나. 네. 예.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언론의 태도예요. 예. 언론의 태도가 굉장히 재밌는데요. 헌법에도 그래서 헌재에서는 당선자가 맞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사실은 예.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쪽에 그 선관위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에 당선인이란 표현이 있다. 그래서 당선인으로 불러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수위원회에서 고집을 했고 예. 언론은 또 그걸 받아서 당선인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재미있는 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당선인이라는 말이 막 쓰이다가 예. 최근에 더 놀라운 건 총선 때도 이제 당선인, 당선자가 막 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는 정말 하나같이 방송에서는 당선인. 당선인으로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문에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칼럼 같은 것들이 막 나오면서 당선자를 이제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을 하고 있는 언론이 있고요. 예. 한겨레나 아니면 경향신문 이런 쪽이 이제 그렇게 쓰고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언론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당선인으로 거의 뭐 KBS, MBC 그다음에 YTN도 당선인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사용하더라고요. 예.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사실 이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네. 저도 들으면서 좀 느끼는 게 당선자나 당선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문제의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단어 자체에 권위주의적인 의식이 있어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요. 잘 보면 장애자가 장애인으로 바뀌게 된 것도 사실은 약간 이제 그게 결이 약간 다른데 같이 취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장애인을 호칭하는 역사를 보면 그것도 굉장히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사실은 장애자가 되기까지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옛날엔 불구자라고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불구자가 언어의 줄다리기를 통해서 장애자가 됐고 그 다음에 언어의 줄다리기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개념적 의미가 아니라 뭐 연상적 의미들 때문에 장애인이 차별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호칭을 바꿔보자 해서 89년에 이제 장애인 협회가 계속해서 해가지고 법을 만들면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으로 해서 장애인이 된 거죠. 이것과 과연 당선자가
비칭이라고 하는 잘못된 의식 때문에 당선인으로 바뀌어서 모든 언론들이 갑자기 그 대통령을 향해서 특히 대통령 당선자를 향해서 당선인으로 바꾸는 이 태도 예.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 의미 있는 시간 역시 이어가고 있는데 8580번님 과거에 흔히 썼는데 이제는 안 쓰는 표현 쟁이라고 네. 하셨는데요. 네네. 난쟁이처럼 과거에는 참 많이 썼던 맞습니다. 말입니다. 네. 쟁이, 장이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네. 여쭤보셨는데. 네, 장인은 이제 조금 장인들을 의미하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쟁이는 약간 비하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비하하는 접사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신체와 관련되는 거, 예. 어떤 사람의 특성과 관련되는 거, 그것을 낮잡아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우리 사전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말에 그 목록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정혜원 의원이 SNS를 통해서 지금 11월 2일부터 그 없어져야 한 말들, 나 더 이상 쓰지 않는 말들 이런 것들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14명의 작가와 시작을 했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언어의 줄다리기죠. 언어의 줄다리기 운동에 참여를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520번님께서는 네. 할아버지들께서 동생의 아내 명칭을 네. 재수 씨가 아니고 네. 개수 씨라고 쓰셨다는데 네. 이게 맞는 단어인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개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자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재수, 개수, 예,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괜찮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것 자체가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를 거냐, 이 호칭으로 부를 거냐.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름에 님을 붙일 거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예, 예. 가족 호칭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결로 생각해보자. 그렇습니다. 또 가족끼리 또 여러 협의를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하면 그렇죠. 저번 시간에 저희가 말씀 그렇죠. 나눴듯이요. 그렇죠. 예. 자, 말이나 표현을 바꾸는 건 항상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네. 이럴 때 보면 변화 요구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받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변화 요구가 안 해도 되는 변화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바뀔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권력의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가가 그대로 드러나죠. 예. 그런데 어떤 표현은 빨리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예, 그냥 바뀌지 않는. 넘어가고. 그렇죠. 예, 예.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바라봐 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 조금 전에 해시태그 운동 네. 말씀하셨는데 네네. 혹시 해시태그를 통한 언어의 줄다리기 네. 여기서 좀 나온 단어들 몇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이스라 작가가 했던 그 칼럼 썼던 거를 보면서 이 이제 해시태그 같이 참여하는 작가인데요. 예. 다른 작가의 그 글을 인용하면서 두 가지 병과 관련된 얘기를 했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그 작가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투병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투병하지 않는다. 왜 병과 싸우냐. 병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예. 병은 다스리는 거다. 그래서 나는 투병이라는 말 싫고 치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예.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모두 다 잃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건강 사실은 너무나 중심적인 거다. 그렇다면 병을 가진 사람은 루저냐 다 잃은 사람이냐 예. 병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들어보면 건강을 잃었으니까 나는 모든 걸 잃었구나라고 생각할 예, 예.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았어요. 맞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비하면은 좀 많이 네. 줄어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줄어들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예. 우리가 그만큼 시민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음. 그리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경제적 여유, 그다음에 우리가 선진국임을 그대로 이제 요즘 상황에서 보고 예, 있잖아요. 예.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요. 예, 예. 과거의 그 속도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 불편러, PC충 이런 말들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충 일이죠. 많이 써죠. 네. 예. 그 프로 불편러들이 사실은 우리는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자꾸 깨어있는 힘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예. 뭐가 불편한지를 깨닫기 위해서예요. 진짜 프로 불편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프로 불편러가 비하의 대상이 아니고 조롱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우리가 프로 불편러라는 것이 굉장히 영예로운
명칭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예. 남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냈으니까요.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좀 재밌는 답이 네. 하나가 들어왔는데 네네네. 이기선샹님께서 네네.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 중에 올빼미도 있다고 예전에 군대에서 유격훈련 가면 올빼미라고 하면서 사실 군대 가본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올빼미라고 하면 뭐 945번 올빼미 악 이렇게 했거든요. 아 그게 뭔가요? 전 처음 들어봐가지고요. 군대를 안 갔다 훈련병을 와서. 그냥 올빼미라고 통칭을 해요. 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잠을 자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왜 올빼미가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우리 청취자들 중에 알고 있는 사람 있는지 예, 한번 예. 여쭤봤으면 좋겠네요. 왜 아니, 올빼미일까요? 이게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네. 당시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네네네네. 것들인데 지금 생각하면은 네. 각자 개개인의 그 인격이 네. 있는데 네네. 몇 번 올빼미로 좀 통칭을 그러네요. 했다는 개성을 잃어버리고. 게 뭐 군대니까 네네.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바꾸지 않아도 바뀌는 말과 네. 반드시 바꿔야 할 필요가 없는데도 빠른 속도로 좀 바뀌는 말. 여기에도 태도가 좀 그렇죠. 들어가는 게 아닌가. 어떤 걸 바꿔야 할지 함께 좀 고민하고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리해 그러니까 주시죠. 누가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왜 우리는 확확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할까? 이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거기에는 권력의 권력의 들어갔다. 문제가 들어가 있다. 예. 그런 것들을 사실은 감시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이 언론인데 예. 과연 언론이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빠르게 바꿔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이제 슬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시민들 혹은 애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자세를 좀 견지해야 될까요? 계속 목소리를 내야죠. 왜 언론 너희들은 당선자를 당선인이라고 부르느냐? 예. 헌법에도 당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왜 당선인자를 당선인으로 불러달라고 하느냐? 인수위원회 그 당시에도 많은 목소리를 냈었어야죠, 국민들이. 예. 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보자. 이런 겁니다. 예. 사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약자의 네. 목소리는 네. 좀 묻히고 네. 이런 권력자의 한마디 때문에 그렇죠. 이런 단어가 완전 바뀌는 바뀐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슬픈 있는 거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교수님과 저희 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네. 이런 부분을 맞서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언어의 줄다리기 해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은 소중한 사람에게 옷차림 따뜻하게 하라 이런 안부 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서울 영하 0.4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 기온을 보였는데요. 한파특보는 오늘 낮에 해제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분간은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가레스 게이츠의 Anyone of Us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